함께하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 속에 자영업자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자영업자들이 위기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도 경제가 상당히 혼란한 상황인데 요즘 경제 상황이 어떤가요? 자, 최근 계엄령 시도 실패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가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졌고요. 특히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좀 힘겨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자,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큰 타격을 입었죠. 올해가 지나가 봐야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겠지만 전체 상공인의 20% 이하로 떨어진 건 개국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이 경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특히 한국은 자영업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서 경제 불안정에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아질 거라고 모두 다 기대를 했는데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해서 어려운 상황에 이번 사태까지 더 겹쳐서 어려워진 거죠. 네. 더욱이 몇 달 전에 있었던 TMF 사태, 상품권 회사가 또 파산을 해서 회생을 신청한 사건까지 있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중동 분쟁에 세계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또 특히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겨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영업 중에서도 좀 타격이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게 여행업이에요. 네. 외국인들도 안 오고 우리나라 사람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업 전체가 지금 거의 흔들리다시피 하고 있고요. 음식점, 카페, 의류, 소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외식 수요가 줄고 사람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이런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평소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시간대는. 그래서 맨날 택시를 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모임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말 모임이 많이 취소가 돼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연말 모임 좀 다시 해달라 이런 지금 보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도내에서도 겨울 여행 오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숙박업이나 관광업이 힘들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 폐업률도 상승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자영업 폐업률이 25에서 3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가 감소한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빚을 지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인데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까지 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자영업자의 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 저도 접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정치적 혼란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대출 심사도 더 까다로워져서 자영업자들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크게 늘었고 지금 뭐 대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선은 아무나 창업을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준비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창업을 얘기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불황으로 인해서 대기업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불황이 원인이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무직이 점점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에 O3라고 GTP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기존의 것은 데이터를 넣어야지만 얘가 답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스스로 추론을 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놓기 때문에 초대형 모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차 산업혁명 때 육체로 일하는 사람들이 구조조정됐지만 4차 산업혁명 때는 사무직을 대체할 기술이 발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조금 일자리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창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미국에서 어떤 형태의 창업붐이 일고 있는 건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아 성공을 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요즘 인공지능으로 해서 힘들어지자 지금은 오래된 기업들을 찾아서 매입을 해서 신기술로 혁신을 일으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청소업체나 정화조 같은 업체를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쓰레기를 청소해 준다거나 자동으로 정화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십억을 버는 회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의 창업이 가능할까요? 현재까지는 조금 힘들었는데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상속세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이익이에요. 왜 그런가요? 상속세가 비싸니까 최대 50%까지 나오니까 그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으로 주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네.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불황에 강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불황에 강한 기업을 창업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황에 강한 창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때문에 떠오르는 창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인 창업과 필수 소비재의 업종입니다.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세탁 무인 점포 등이 최근 떠오르는 업종이죠. 어떤 창업을 하든 기술을 위한 창업이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최근 몇 년에 무인 가게들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도 뭐 무인 카페도 있고 최근에는 무인 스터디 카페도 생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무인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1만 원이 넘은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사업은 무인으로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들 정도로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인건비를 줄이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키오스크와 무인 시스템 덕분에 초기 투자 비용도 낮아졌고 1인 창업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창업이 초기 투자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군요. 예. 그럼 무인 창업 업종 중에도 특히 좀 전망 좋다 이렇게 보시는 아이템이 있으신가요?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고 상품이라든가 뭐 정수기 렌탈, 뭐 생활용품 판매, 아이 콘텐츠 시장 등이 지속적으로 수요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요노라고 그러죠. 더 이상 옛날처럼 욜로 하지 않아요. 있는 물건을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것이 아주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싼 걸 찾으러 다니고 있는 걸 돌려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중고 상품 판매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최근 창업 트렌드 중에 주목할 만한 아이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즘에는 중고 시장과 리퍼브 제품 판매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다음에 중고 명품 플랫폼이나 리퍼브 가전 제품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새 제품보다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기업들도 요즘은 구독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을 가지고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나눠서 내는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 살점이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군요. 뭐 정수기 렌탈, 이런 가전제품 렌탈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리퍼브 가전제품 매장이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 렌탈하고 별거. 리퍼브는 그 중고인데 그 거의 새로 들어온 새 거 같은 거를 리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워낙에 반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싼 가격에 파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또 온라인 플랫폼 창업이 각광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창업을 하려면 일단 기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온라인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온라인 학습, 화상 상담, 1인 창작자 플랫폼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투자 비용이 낮고 고정비가 적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그 코로나 때 그 공부방을 하다가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뭘로 바꿨냐면은 온라인 상담 그 과외로 바꾼 다음서부터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디지털 환경에 MZ 세대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를 시킬 수 있어가지고 네. 수익을 올렸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플랫폼 창업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ESG 환경적 이슈와 관련된 창업도 인기를 끌고 있죠. 자,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은 또 친환경만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창업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사이클링 제품이나 비건 카페,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물건을 사시면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이걸 갖다 홍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각광받고 있는 창업 아이템들 함께 좀 짚어봤는데요. 하지만 지금 또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인 만큼 이럴 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매년 초마다 이제 아마 제가 한 해가 넘어가면 이제 창업 프로그램 쭉 소개해 드릴 건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그 외에도 수많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성에겐 여성 창업, 뭐 나이 드신 분들 시니어 창업, 뭐 아무튼 없는 게 없어요.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사업템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업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올해의 창업 프로그램이 언제쯤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각 창업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업 아이템이나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을 지원하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서도 대부분 청년 창업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니어 창업, 여성 창업 등도 많기 때문에 가족 중에 자격이 되시는 분이 나서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창업하고 싶은 분들 오늘 정말 유용한 꿀팁들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실제 예도 한번 좀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이제 막 은퇴를 한 4인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버지는 시니어 창업, 아들이나 딸은 청년 창업, 어머니는 여성 창업,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기술이나 특기가 있다면 소공인 창업, 그 외에도 지역에 자신만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창업 지원이 있으니 일단 자신에 맞는 창업을 찾아서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는지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유용한 창업 아이템들에 대해서도 쫙 짚어봤는데 본인한테 맞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걸까요? 자,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경제 위기에도 필수로 소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기존의 업종과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쓰레기 처리하고 정화조인데 이걸 자동화하니까 수십억을 버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계엄과 탄핵 사태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향후 전망이 있는 창업 아이템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최근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소비 유축과 대출 환경 악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도 기회는 존재합니다. 주목할 만한 창업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인 시스템, 무인 카페나 세탁소 등 필수 소비재, 생활용품, 정수기 렌탈, 비대면 플랫폼,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상담 서비스, 친환경 창업, 업사이클링 제품이나 비건 카페 등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은 경제 위기에도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준비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창업으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